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메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부와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의 정석, 하면 된다 퀀트 투자. 강환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나오셨나요?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네. 마침 또 어저께 3,000톤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네. 맞다. 그렇죠. 예. 오늘 조금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침에. 네. 역시 10월은 아닌가요? 네. 네. 10월은 정말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항상 주식창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일일비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 네. 우리는 행복한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퀀트 투자를 배워봅시다. 네. 저도 그래서 주식을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와. 사실 근데 매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저희 강환국 작가님께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팩터들 12가지 네.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간략하게 좀 이야기 먼저 나누고. 12개를 나열한다. 그럼 일단 조금 전에 제가 기둥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아, 드렸고요. 예, 네. 그 이제 첫 번째 기둥이 저평가 기둥인데 네. 그 중에서 뭐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이제 퍼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지표이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지표이고요. 그다음 PBR,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PSR,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지표가 있고, 네네. 네, 그리고 PFCR, 그거는 시가총액을 잉여 현금 흐름으로 나누는 그런 지표가 네.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가치 지표들이 한 3개, 4개 정도 더 있는데요. 네네. 저는 솔직히 제 4개를 쓰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딴 거를 쓰느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책 뒤에 아마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네네. 딴 거 써도 그렇게 별 차이가 차이 없다라는 없더라. 거를.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모멘텀 쪽은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그 YOY랑 QOQ로 볼 수가 있는데 YOY는 year on year,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 3분기라고 하면은 2020년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이제 네. 그거를 볼 수가 있고, QOQ, 쿼터 온 쿼터, 그러니까 2021년 3월인데 2021년 2분기 대비 어느 정도 올랐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업이익 2개를 보고 순이익을 2개를 봅니다. 그래서 네. 4개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 지표에 관련해서는 그 수익성 지표 중에 GPA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ROE나 ROA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이제 그게 그 이제 주식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고 2012년에 어떤 교수가 개발한 GPA라는 지표를 넣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자산 성장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각하면은 자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주식 수익률이 별로더라고요. 오히려 자산 성장률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수익성과 맞물려 가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고 자산 성장률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수익성이 높다는 거는 실속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번다는 건데, 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주고 빚을 갚고 하면 자산은 많이 성장을 안 하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좋다 이겁니다. 이제 반대 기업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못 버는데 뭐 이제 주식을 팔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은행에 가서 이제 빚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업들은 별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1번째 지표가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인데 주식에 이제 수익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건 조금 전에 일부에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계잡주들은 이제 출렁출렁하죠. 주가가. 이제 그런 기업들은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고 그냥 근엄하게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표는 영업이익을 차입금 그 비율로 나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은 이제 올라가고 차입금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2개 지표를 보고요. 12개 지표를 이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네. 그렇게 가중치를. 네. 하셔가지고 그 12개 지표를 가지고 네. 그 종목들을 다 뽑아내시는 네, 거잖아요. 뽑아내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그 각각의 지표마다 어떤 뭐 계산식이 명확하게 있어서 네. 요거로 해서 뭐 각각의 지표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네. 종목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아시네요. 그래서 네. 옛날 옛적에는 네네. 정말 제가 HTS에 들어가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종목별로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다 커피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3,000번. 그거 하는데 진짜요? 보통 그게 보통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기계적으로. 아이고 저 말했네. 이틀 더 해야겠다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컨트롤 V 컨트롤 예,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한 거잖아요. 잘못 눌렀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이 짓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건 제가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 손목도 약하고 이제 30대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건 지금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다행히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메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뉴지스톡에서 이제 엠포트라는 툴이 있고, 네 그리고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퀀트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엠포트는 좀 더 단기적인 투자에 좀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퀀트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팩터를 다 입력을 하고 비중을 둔 다음에 백테스트 누르면은 이제 최근 14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어떤 수익이 나왔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오늘의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요 로직이 그러면 이 로직을 적용을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떤 기업을 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 그거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냥. 네, 네 그렇게 그럼 하는 거예요. 네. 그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네. 뭐 리밸런싱을 6개월이든 뭐 1년에 한 번 하든 그때마다 한 번씩 딱 돌려보고 네 맞아요. 거기 네네. 나와 있는 목록에 그 기업들만 딱 산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예.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좀 특정 산업에 이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산업에 투자하는 그 종목 한 5개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접 들어가서 HD에서 사자고 보면은 거래량이 아예 거의 없는 이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보통 뺍니다. 그러면 이제 21위, 22위, 23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2개 예외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저는 그냥 거기 나온 대로 삽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종목들을 보고 나름대로 또 서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딱 첫 번째 기업 보니까 근데 이 기업은 최근 10년 동안 6번이나 적자가 났네. 또는 이제 이 기업은 배당을 안 주잖아. 이 기업은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막 제거하고 나머지 기업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네. 제가 제 머리를 굴려봤자 아니나 다를게 되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소위 제가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고 이제 무시했던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보고서 그래 난 역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들보다 네, 다 필요 없어요. 네. 오케이. 그렇죠. 야. 퀀트킹 이용료가 얼마예요? 네, 그거요. 그 월 17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 17만 5천 원이죠. 네. 괜찮다. 네, 할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런 노가다를 다 줄여둔다고 하면 네. 그렇죠. 충분히 쓸만하죠. 네. 그걸로 수익을 내면 되니까. 네, 퀀트킹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데이터 vendor 안에서 그 데이터를 산 다음에 직접 다 보면서 이제 거기에 에러가 있는 거 수정하고 그런 거 한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개인이 그것도 이렇게 생 노가다거든요 하시고, 네. 그렇죠.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해보면 압니다. 그게 네.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짜증난지. 얼마나 그렇죠. 짜증나고 네네. 시간 예. 오래 걸리는 노가다인지. 네. 그렇게 된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그걸 활용해서 계속 투자를 하시고. 네. 이제 다 이상 못 하겠어요. 이제 HDS 가가지고 이제 네, 커피 네. 페이스트 하는 거. 아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네, 그렇죠. 진짜.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목록에서 그 기업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걔들을 포트폴리오에 싹 넣고 네.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6개월이 지났을 때 네. 어떤 거는 뭐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거는 뭐 수익을 못 내고 그건 저한테 전혀 하락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네네. 중요하지 않나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를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20개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보면은 뭐 복리 20%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리 20%가 올해도 20% 벌고 내년에도 20%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박따박 예금처럼 쌓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네. 진짜 어떤 해는 이제 마이너스 뭐 10% 날 수 있는 거고 다음에는 플러스 70% 벌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이제 합쳐가지고 복리 20%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20개 종목 안에서도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네. 마이너스 30-40%부터 플러스 400%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리밸런싱을 할 때가 도래했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골라놓은 20개의 종목 중에 네. 뭐 한 어떤 거는 막 수익률이 막 100%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몇백 프로 되는 경우도 네, 맞죠. 몇백 프로 되는 네네. 것도 있을 예. 거고 어떤 거는 막 마이너스 98%막 이런 그럼요. 것도 있을 네네.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럼에도 상관없이 다 팔고 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네, 맞아요. 네. 리밸런싱 시기가 도래하면 싹 판 다음에 다시 산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군요. 다시 조사했을 때도 그 종목이 있으면요? 네, 그러면 걔는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유지. 예를 들면 20개 종목 중에서 서너 개 종목이 살아남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 걔는 비중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1억으로 시작을 했다. 그럼 모든 종목에 500만 원씩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게 잘려가지고 이제 6개월에 1억 5천이 되었다. 하면은 한 종목에 7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너 개 종목이 살아남았다 하는데 이 한 종목이 예를 들면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250만
원을 팔고 750으로 다시 맞추는 겁니다. 아. 또 반대로 두 번째 종목은 300만 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450만 원 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750만 원이랑 비중을 맞춰주는 거고 이제 그 4개 종목은 그런 식으로 비중만 맞춰주고 나머지 16개는 싹 팔고 새로운 16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강한국 작가님은 그 수익이 계속 날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아마도요? 뭐 일부를 네네. 뭐 빼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리밸런싱 기간이 왔을 때 네. 그거를 계속 이제 네네. 복리를 효과를 네. 보려면 계속 수익 난 것도 계속 굴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거기에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으면 네네네. 돈이 전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제 어떤 식으로 얼마의 비중을 현금화 시키는지.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 자산을 팔 필요는 없었는데 아, 근데 이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5월 10월에는 그 대부분 주식 수익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걸 제가 전부 또는 일부 현금화해 가지고 가만히 냅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요. 예. 그럼 보통의 그 주기를 몇 월 달 정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월 말과 4월 말을 투자의 주기로 보고 있죠. 10월 말부터 4월 말은 좀 크게, 4월 말부터 그 10월 말까지는 좀 더 작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는 아예 안 하거나 아예 그렇게 안 하고 하실 있습니다.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50은 피하자. 일단 그런 네, 생각으로 50은 피하자. 그렇죠. 최대한 네네. 피하자. 예. 50은 피하자. 5월에서 10월까지는 네. 피하자. 투자 금액을 뭐, 적게 한다는 얘기죠. 아, 그때는. 예. 적게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던가요. 네네. 안 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럼요. 있어요. 55. 네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되게 좀 잘 알아야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5월, 10월에만 집중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아, 잘 그렇죠. 모르면.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늘 하죠. 가문의 원수한테 5월, 10월 투자를 권장하라고. 네. 이게 부동산에도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네네. 그 지주택 이런 거 사라고 막 강력.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하이리스크 아, 그쵸, 사람들이 그쵸. 있어서 네네네네. 그런 거 추천을 하거든요. 망하게 네. 하려면. 아, 그쵸. 네. 똑같은 거네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천하셔야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책 5월에 방송했으면 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쵸, 그쵸. 11월을 네. 앞두고 근데 네, 딱 딱 좋은 것 10월에 같아요, 하니까 10월이니까. 너무 타이밍이 좋은 것 있고요. 같아요. 네, 너무 책 기대돼요 많이 지금. 팔리겠네요. 네. 그리고 종목을 네. 국내 주식만 하세요? 아니면 해외 주식도 하세요? 제가 이제 국내는 이렇게 콘트를 돌리고요. 예. 해외 쪽에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소위 그 ETF로만 하는 그 뭐 동적 자산 배분, 자산 배분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요즘 뭐 그 중국의 부동산 그룹 뭐였죠? 헝다? 헌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막 발발을 하고 하니까 네. 약간 위기감이 굉장히 조성이 되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막 뭐 퀀트 투자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월에 들어갔는데 네. 11월에 무슨 위기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네. 11월, 4월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년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40년 동안에 이제 돈 번 해가 6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즉 나머지 37%는 돈을 잃는데, 근데 제가 근데 이길 때는 얼마 딱 이기고 깨질 때는 얼마 깨지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한 26번, 7번은 돈을 벌었고 13번 정도는 돈을 잃었는데 벌 때는 보통 한 20몇 % 벌었고 깨질 때는 한 자릿수로 깨졌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퀀트 투자가 이게 또 다행인 게 그 이제 100%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00% 되는 전략이 있으면 전 세계 돈이 다 글로 모일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좀 잘 되었다가 또 이제 좀 잘 안 되고 이때 사람들이 우수수다 빠져나가고요. 또 잘 되었다가 또 안 되고 이때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익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퀀트 네. 투자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기간보다는 그 전략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전략을 네네. 지키는 게 예. 중요하다. 그럼 그 리밸런싱 기간도 사실 전략의 한 줄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코로나 발발할 때 네. 터질 때요. 네. 3월에 주가가 막 빠지는 게 막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단기간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더 빠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퀀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리밸런싱 기간은 도래 안 했지만 네네네. 중도에 이렇게 막 다 팔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할 이제 수 있잖아요. 제가 2019년 1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저는 이제 6개월 단위로 늘 전략을 돌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무엇을 할까만 알고 그 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뭘 할까는 그 중간에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6개월 동안에는 제가 그 전에 지킨 거를 무조건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제가 2019년 그 11월에 이제 6개월짜리 전략을 짜면서 요거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10% 손실이 나면 무조건 다 판다라는 그런 게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때는 제가 자산 배분을 안 하고 오로지 이제 이 국내 퀀트만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 퀀트만 하면은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 반토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 없는 순간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 종목으로 투자하는 전략들은 뭘 해도 반토막을 피할 수가 없어요. 대하락정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 무조건 포트폴리오 커팅을 한다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보호를 했고, 근데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자산 배분에서 그 주식 비중만 컨트롤 한다라고 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산들이 좀 받쳐줄 거니까요, 어차피. 네. 그 배분이 아까 금도 있고 책에 나오던데. 네, 채권도 있고요. 무엇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자산 배분은 이제 가장 쉬운 것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는데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주식, 채권, 금 그리고 현금에 각각 25%를 그 이제 배분하는 그런 그 자산 배분 전략. 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경제에도 4계절이 있는데 그 경제 4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있고 못 나가는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주식이 이제 그 계절에 못 나간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다른 자산들, 채권이나 금이 그걸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할 때는 얘네들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는 손실은 높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레이 달리오 이론 아니에요? 네, 원래도 그거요. 네네, 맞아요. 네네. 예. 아는 거 나와서 신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월리더 전략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코인도 책을 내셨잖아요. 네, 코인도 책을 냈습니다. 네, 이제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 네. 네. 그것도 사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동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코인도 이제 빼놓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